자,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CEO 마인드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명품 직업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CEO 마인드 혹은 CEO를 딱 듣는 순간 어떤 게 제일 먼저 연상이 됐어요? 머릿속에 CEO 딱 한 순간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정의할 때 그 정의가 좀 모호할 때는요, 반대말을 찾아보면 그 정의가 명쾌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CEO 마인드의 반대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CEO 마인드로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CEO 마인드의 반대말을 장사꾼 마인드로 한번 설정해 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이거를 하나씩 비교 검토하면 금방 CEO 마인드가 정의가 되겠죠. 자, 장사꾼 마인드는요, 보통 물건을 파는 데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EO 마인드는 뭘까요? 네, 고객의 고통과 관심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장사꾼 마인드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CEO 마인드는 뭘까요? 반대말. 네,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 장사꾼은 보통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나 혼자 잘 살려고 해요. 네, 근데 CEO 마인드는 뭘까요? 네, 고객과 동료와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네, 이게 CEO 마인드거든요. 자, 장사꾼 마인드 두 개의 자부심이 있는데 좀 달라요. 그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는 부활 문자가 들어가고 CEO 마인드는 프라이드, 자기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 장사꾼 마인드는 돈이 벌려야 일을 사랑합니다. 돈이 안 벌리면 에이, 이까지 내가 이거 해서 무슨 뭐 떨어진다고 이러면 이제 금방 포기하게 돼요. 근데 CEO 마인드는 어떻게 할까요? 일 자체를 사랑해요. 일단 싫어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해보고 물러나거나 아니거나를 판단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 판단하지 않아요.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장사꾼 마인드는 고객의 불만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아씨, 나 오늘 이 정도 실적 달성해야 되는데 고객, 얘는 딱 보니까 필이 안 와. 오늘 얘는 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영원히 그 고객은 저를 찾지 않고요. 그게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한테 화살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건 진리거든요. 자, 근데 CEO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객의 불만을 기회로 인식을 해요. 오히려 그 아까 보셨던 전화 영업의 달인 그 김 팀장님처럼 그런 고객의 불만들을 기회로 바꿔주니까 저분은 단골 고객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27세에 억대운봉을 찍을 수 있었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혹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는 우리 대표이사님처럼 자기 사업을 하실 분들도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장사꾼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면 자기만 손해가 돼요. 왜? 나중에 비전문가로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축소가 돼요. 근데 진짜 영리한 사람은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가 전문가로 성장하면 나중에 나갈 때 떳떳하게 골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CEO 마인드로 일을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사실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인 기업인의 자세로 주도적이고 헌신적이며 도전적인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 네, 그 밑바탕에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베이스가 깔린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알려드릴 사례는 CEO 마인드에 관한 건데요. 저에 관한 얘기예요. 직장 생활을 저도 한 15년 넘게 하고 개인 사업을 또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봐요. 정작 CEO 레벨에 있는데 그는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CEO 마인드가 아니라 장사꾼 마인드나 혹은 직장인 마인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일반적인 직장인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CEO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반대가 되는 경우.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시리에 빠진 순간입니다. 안 좋은 일을 보통 어떻게 오죠? 한꺼번에. 제가 이제 이상하게 그게 막 힘든 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한 4박 5일 동안 수행을 하고 나올 정도로 못 살겠더라고요.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뭐하냐? 그냥 있어.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교육 비즈니스 하나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좀 도와달래요. 이 친구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친구 직업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러면서 모 정당의 전당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나왔다 떨어진 친구예요.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치를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로스쿨을 다니면서 negotiations, 협상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통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 과목을 협상을 나왔네요. 군대를 안 갔어요. 제가 항상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스코어에 연간 한 5천만 원씩 받고 협상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그럼 교육 상품으로 만들어서 기업에다가 한번 내다 팔아보자. 그래서 선릉역에다가 조그만 사무실을 저희가 내서 소위 강구 좀 낀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그 영업쟁이들을 좀 모아서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선릉역에서. 제가 처음에는 지인 영업을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회사 무슨 뭐 이사도 아니고요, 높은 위치도 아니고 그냥 영업만 하는 거예요. 수수료 딱 붙는 영업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옛날 선후배 전화해서 부탁도 하지만 한 달 되니까 더 이상 전화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글에 보니까 대한민국 중소기업 리스트하고요, 대한민국 상장사 리스트가 쭉 뜨더라고요. 한 1,300개 업체가 되는데 그 1,300개 업체를 제가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70통씩 콜드콜링을 합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개척 영업. 이렇게 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전화를 했더니 총 몇 통 정도를 했었을까요? 대충 산수죠. 8,500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게 제가 밤을 새가면서 제안서 작업을 했어야 했거든요. 교육 영업이니까. 그리고 미팅이 잡히면 그날 미팅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저 8,500통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날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엑셀을 잘 못 따라요. 완전히 손품을 팔아서 구글링을 통해서 해당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4월 21일부터 막 전화해요. 내일 전화하라고 그래요. 네, 계획 없다고 그래요. 내일 콜 받았대요. 통화 중이에요. 빨간색 표시는 네, 다음날 전화한다는 6월달, 5월달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콜 받아, 내일 콜 받아. 약속이 하나 잡혔네요. 나중에 전화 달라. 다시 콜.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사가 보통 한 빌딩에 있잖아요. 제가 모아가지고 약속을 계열사 담당자별로 약속을 잡으니까 9시 미팅, 11시 미팅, 2시 미팅, 4시 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지금 잡아 나가는 겁니다. 네. 끝이 없죠. 네. 정말로 확실하게 거절을 해주는 거절은 전 땡큐 했어요. 왜? 다시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빨간 줄로 과감하게 껐고요. 조금 이런 시트가 지금 요 밑으로 열 몇 개가 주르륵 있어요. 그러니까 1,300개 기업이 넘겠죠.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기로 개척 영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해서. 이게 약속 잡은 리스트입니다. 세일즈맨은 원래 출근을 하면서 실업자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만날 고객이 있으면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CEO 마인드로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게 좋냐? 그 회사는 없어졌지만 저는 이와 같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많은 강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적지 않은 돈을 받아가면서. 이때 만약에 제가 CEO 마인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수수료 따먹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했었으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은 다 제가 사장인 줄 알아요. 무슨 문제만 터지면 다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강의 안 했거든요. 저보고 맨날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강의해주면 뭔가 힘이 넘칠 것 같다. 뭔가 믿음이 갈 것 같다. 그 강사 말고 당신이 와서 좀 강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어떤 일을 추진하게 하는 궁극적 힘은 뭘까요? 네, 열정. 열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이 없으면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비록 그 사업이 제 사업은 아니었지만 정말 내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